오케이. 그래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시험 중에서 31번부터 34번까지는 완벽하게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 완성 혹은 빈칸 추론이라는 문제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점수가 보통은 2, 3, 3, 3 다 해서 11점. 이제 어떤 때에는 뭐 2, 2, 3, 3 혹은 3, 3, 3, 3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10점 이상 무조건 차지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약간의 수능에서의 공식이 있어. 하나 틀리면 이런 기본적인 약간 루틴 같은 안정적으로 1등급 맞으려면 빈칸 완성에서 하나 정도 틀려야 되고 두 개 틀리면 1등급이 약간 버거운 수준까지 간다는 거지. 우리는 결국 이 네 문제를 얼마큼 잘 풀어내느냐가 우리의 수능 등급을 잘 이끌어가느냐. 뭐 나는 선생님 저는 2등급이면 만족합니다. 아 그러면은 두 개까지만 맞으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해본 결과 이 시험이라는 게 하향 평준화 시키잖아. 그럼 항상 그 밑에가 나와. 그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 그 이상을 넘어가거나 그 밑에가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일단 타겟은 1등급을 가져가자 라는 게 선생님 기본적인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빈칸 함수 문제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 쓰는 것도 지겨우지. 1, 2, 3, 4, 5를 다 넣어봐서 문제를 풀어요. 근데 우리 여기다 같이 문제 풀어보기 시킬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먼저 왔던 학생들에게 인터뷰에서 똑같은 답이 나왔어. 1, 2, 3, 4를 넣는 순간 다 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문제 풀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오래 걸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24문제 주제, 요지, 제목, 목적을 물어보는 지문이 아닌데 왜 선생님이 24문제나 주제 문제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빈칸 완성도 사실 그런 문제라는 거지. 뭐냐면 영어 수능은 대부분 다 전적으로 교수들이 시험 문제를 내고 이 빈칸 완성 문제를 학생들이 맞출 수 없는 고유 명사나 고유 대명사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없다는 거지. 여기 이 빈칸 완성은 그 맥락, 글 안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이 빈칸 완성 문제의 실제 취지예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래서 얘네들이 글을 읽고 이 주제를 파악하고 나서 이 주제랑 유사한 내용의 선택지를 고르는 형태, 역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주제랑 유사한 내용 하나를 갖고 하나만 앞뒤 문맥에 넣고 읽어서 아 이렇게 내가 검증하는 형태의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수능을 못 보는 모의고사를 못 보는 대표적인 그 태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아니야? 혹시 무슨 말이 시간? 난 시간이 모자란 적이 없는데 그 두 표정인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간이 많이 모자라. 그 시간이 모자라는 변수 중에 하나가 이 네 문제를 이 한 문장을 5번씩 읽어서 그래.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요만한 지문을 우리는 이만큼 항상 읽고 있었던 거야. 이걸 네 문제나 풀고 있으니 시간이 모자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고 지난주에 1차 강의를 했고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어쨌든 오늘 수업을 듣고 지난 수업은 안 들었고 연습을 해도 충분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네 문제에 대한 공략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집들이 지금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제공해주는 문제집을 통해서 이 빈칸 완성 문제를 주제 문제라는 관점으로 연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연습을 해야지만 우리가 9월달에 보는 모의고사에서 아 우리가 나름 국수탑 망해도 영어 하나는 1등급을 맞자라는 취지로 갈 수 있게끔 아니 물론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다 나머지 잘 맞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 문제를 잘 극복하자라는 취지로 우리가 그 주 단위로 특수한 유형별로 집중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서 그 문제 플러스 다른 문제까지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우리는 수업 방향을 이렇게 진행하고
지금 아까 우리 다른 친구들 면담했던 것처럼 모의고사 본 거 갖고 여러분들만의 분석 노트를 만들어서 주 단위로 성장하는 모습을 좀 가져보자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신 아쉽게 좀 다 잘 못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은 딱 안정적으로 1등급 맞고 엄마 아빠한테 당당하게 한번 소리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해본 결과 수능은 특히 영어는 조금만 노력하고 집중하면 90점 넘기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 그러니까 뭐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2점짜리 5개 틀리면 1등급이야. 그렇지? 3점짜리는 뭐 3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구조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영어는 고3 9월 전에 끝내야 된다 그랬잖아. 이거 10월 11월은 9, 10, 11은 우리가 탐구랑 수학 이런 데 써야 된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영어는 고3 9월 전에 끝낸다는 각오로 지금부터 굉장히 하드하게 모의고사 관련된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선생님이 이 우리 수업 본 교재를 그 모의고사와 EBS로만 진행하는 이유는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이 많지. 근데 선생님이 그게 쓰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많이 선생님 안 했던 얘기가 지겨울 거야. 수능을 내는 사람들은 교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 내가 영어 영문과 교수인데 내가 냈던 문제가 출제 오류가 있다고 지적받는 것, 소송을 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문장, 단어 모든 것들은 기출 문제로 베이스가 되어 있고 이 기출은 수능도 기출이지만 우리 모의고사도 기출 영역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휘를 외울 때 우리가 모의고사, 수능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꾸 갖고 있긴 하겠지만 마더텅 혹은 자이라는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그런 거는 꼭 사서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을 준비할 때 기출문제는 좀 저학년 때 풀어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한 권 정도만 세트로 풀어두면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아, 수능이 나오는 데서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되게 대충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한 권만 풀잖아? 와, 수능 해볼만 한데? 나도 스카이? 약간 이렇게 욕심을 낼 수 있게 돼. 기출문제집을 풀면은 진짜로 그 순간에는 왜냐면 나오는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 와, 이거 뭐야?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생각보다 기출문제를 지향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되게 수능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가르쳐줄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대학을 가겠다는 마인드가 있으면 기출문제집을 먼저 좀 꼼꼼하게 푸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하시고 아까 선생님이 신규 학생한테는 선생님이 4단 노트 만드는 그 강의 자료를 한번 다시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에 들어오면은 우리 반은 지금 어휘 노트를 따로 만드는 학생이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필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야. 하다못해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선생님은 이 스프링으로 안 만들고 스테이플러로 지은 이유는 우리 학원 선생님이 조교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 여력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테이플러 돼 있으면 뜯어가지고 선생님이 주는 어휘만 쫙 모아놔도 사실은 그게 자체만의 노트가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수기제로는 저희 노동력이 갈려들어가요. 그러니까 그손 나눠서 해야지. 우리가 인력이 부족할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양식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내가 모르는 어휘를 한데 모으는 작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지. 왜? 프린트 이거 있잖아. 이거 날라가면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지? 교과서도 마찬가지야. 교재도. 우리 한 번 봤던 교재는 마치 내가 다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되잖아. 다시 안 본다고. 그래서 자꾸 내가 모르는 어휘들을 선생님이 모르는 어휘만 좀 체크하게 하잖아.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 그 낱장을 뜯어서 모아놓든 아니면 내가 메모장,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내 노트를 만들든 여러분들이 그 어휘를 소중히 여기고 모르는 어휘를 그걸 자꾸 좀 주워 담는 연습이 좀 항상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중학교까지 어휘 공부를 안 했다는 전제로 한 12,000개 정도는 꼭 외우라고 보통 이 수능 어휘가 사용이 되거든. 근데 물론 우리가 중학교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한 4,000개 정도로 보통 추산이 돼요. 4,000개가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특급 어휘가 어휘가 한 2,360개잖아. 그러니까 4,000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야 사실. 여러분들이 그거를 휘발시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지금부터라도 내가 모르는 어휘를 잘 주워 담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방학 맞이해서 파이팅 해보자는 취지니까 우리가 어휘장도 한번 다시 만들거나 나만의 어휘 노트를 좀 만들어서 정리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일단은 지금 뭐 모의고사 정리하는 분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우리 이제 본 수업으로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지금 어휘 다 체크돼 있나요? 34번까지 우리 3월 모의고사 다 체크돼 있어요? 안 돼 있는 사람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31부터 34까지는 풀 거거든? 혹시 다 안 돼 있는 친구들은 31부터 34까지 어휘를 그거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31에서 34까지. 이거 핸드폰 감독이 뭐예요? 이거 S21 플러스? 왜? 카메라가 엄청 커서요. 아 이게 제일 갤럭시 중에서 제일 큰 거. 네. 카메라 렌즈 5개인가? 네. 근데 지금 전혀 소용없지. 나 찍고 있으니까. 네. 뒤 카메라는 전혀 기회가 왜 발휘하지 이걸로 못. 안 찍으세요? 어? 왜 이걸로 안 찍으세요? 내가 보여. 내가 앵글에 나가면 안 되니까 내가 보고 찍거든. 그리고 굳이 내 얼굴을 막 이렇게 해서 높게 찍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 앞에도 한 앞에도 4천 좋아요? 앞에도 한 4천만 원 쓰라고 그러던데. 뒤에는 1억 2천 4천가? 그럼 그렇게 조카에서 뭐에다 써요? 그러게 나도 항상 궁금해.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 약간 아이폰과 네. 승부수를 띄울 만한 명분이 그 숫자밖에 없더라고. 갤럭시가. 아이폰은 뭐 한 8천만 원에서 막 7천만 원도 이렇거든. 근데 감성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화소가 겁나 높아. 이런 걸 이제 미는 건데 못생겼어요. 좀 무서워. 근데 이게 선생님도 해봤는데 이 줌이 많이 돼요? 엄청 많이 돼. 얼마나? 일단 끄고 해야겠다. 녹화 잠깐 끄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이제 유명한 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샤워가 크게 두 가지 샤워가 있거든. 정말 이 피지컬적인 샤워와 멘탈 샤워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도 아마 뭐 연애를 해봤거나 친구들하고 있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랑 관계에 있어서 밖에서 스트레스를 친구나 엄마 아빠한테 풀어봤던 경험이 있을 거야. 아닌가요? 보통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부모님들 보면은 회사 생활에서 잘 안 됐던 것들이 집까지 끌어오는 경향들이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생기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성인들에게 권유하는 방법이 여기서 나온 글처럼 약간 멘탈 샤워를 해라.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정신을 좀 놓고 잊고 들어가라. 그런 내용이 어렵지 않은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영역보다는 퇴근 후에 일에 대한 걸 좀 잊어라 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었던 거지. 그래서 글 자체가 어렵진 않았었고 같이 한번 내용 쭉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23페이지 본문 해석지 내용이고, Jeffrey Rogers, a vice president of a big company, was once taught the simple idea of pausing to refresh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회사의 부사장인 제프리는 한때 아이디어를 배웠다, 간단한 아이디어를 배웠다는 거지. 뭐 하는 아이디어? Pausing to refresh, 그치? 잠시 멈춰서, 그치? Refresh, 원기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아이디어를 배웠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여기서 was taught는 teach의 수동태인 거잖아. teach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A에게 B를 가리키다라는 사형식 동사네. 그치? 그런 문장에서 얘가 주어로 가면서
be taught. 그치? 이 be가 그대로 내용. 얘는 요 사실을 배웠다. 그래서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명사인 목적어가 있는 이유는 사용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치? 그런 문법적인 사항도 하나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학생한테 선생님이 문법 강의 하나를 영상을 링크를 줄 텐데 거기에 보면 수동태 구분 방법 중에서 목적어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얘는 목적어가 있는데 왜 수동태냐? 아까 그 내용이야.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목적어가 없는 조건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내용 이제 끝날 때 추가 링크도 하나 보내드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It began when Jeff realized that as he drove home from work each evening, his mind was still focused on work-related projects. 여기서 it은 뭘까요? it은 pausing to refresh가 되겠지. pausing to refresh, 그지? 잠시 멈춰서 refresh하는 것은 begun. 그치? when 이하할 때 시작되었다. 언제냐면 제프는 that 이하를 깨달았다는 거지. 뭐 했을 때? 그가 매일 저녁 직장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왔을 때 그의 마인드는 여전히 일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치? 일을 잘 떨쳐내기가 어려운 경향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학생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 수업이 끝나는 즉시 나를 잊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금요일부터 스트레스를 받죠. 저 시간 또 보러 가야 되는군. 뭐 이런 것도 있지. 그래서 이제 이게 그치 학생들과 다르게 또 이게 직장생활 일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연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향들을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We all know this feeling. 그치? 우리 모두는 이 감정을 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도 아마 뭐 비슷한 경험 해봤을 거야. 내가 뭐 동아리라든가 발표 같은 거 보고서 써야 되는데, 그치? 이미 보고서 쓸 준비를 했던 이 스터디 모임이 끝났지만 마음속에 찜찜한, 그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글이 되는 거죠. We may have left the office physically, but we are very much still there mentally, as our minds get caught in the endless loop of replaying the events of today and worrying about all the things we need to get done the following day. 그렇게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치?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사무실을 떠났을지 모른다. 그치? May have PP 뭐예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선생님이 모른다는 단어가 없는데 왜 모른다고 해석이 된 거죠? 이거 배웠잖아.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무실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린 정신적으로 여전히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가 어떤 caught in the endless loop, 그치? 우리가 메비우스 띠처럼 끝없는 이 오늘의 이 사건의 replay, 반복되는 이 순환 속에 잡혀 있다. 그치? 잡혀 있고 또 우리는 loop of의 replaying 연결돼 있고 worrying이 연결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다음날 행해질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치? 이 끝없는 순환의 고리 속에 잡혀져 있다, 그치? 라는 거죠. 잡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as를 여러분들 때문이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접속사로 보시면 더 해석이 유기적일 수 있습니다. So now, as he gets to the door of his house, he applies what he calls the pause that refreshes.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그의 집 문 앞에, get to the door, 그치? get은 여기서 도달하다, 다다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집 앞에 도달했을 때 그는 apply, 적용한다라는 거지. 그가 부르는 것,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efresh 하기 위해 멈추는 것이라고 불리는 것을 적용한다. 이제 직접 해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몸은 떠났지만 마음이 떠나지 못하는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what he calls the pause that refreshes, 그치? refresh 하기 위한 잠시 멈춤이라고 불리는 것을 apply,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게 뭔데? 그치? 써있게 되는 거지. He stopped for just a moment. He closes his eyes. 그치? 잠시 동안 멈추고 눈을 감는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He breathes in and out once, deeply and slowly. 그치? 그리고 숨을 깊게 그리고 한 번은 또 밖으로 deeply 천천히 그리고 깊게 내쉰다. 뭐 이런 행위들을 이제 숨 고르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As he exhaled, he let the workish fall away. 그는 이제 숨을 깊게 이렇게 쉬면서, 우리 답으로 선택했던 지문이 되는 거죠. So let the work issues fall away. 그래서 우리가 let이라는 동사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그 중에서 이 오형식 동사가 준동사로 쓰일 때 동사 원형이 쓰이는. 그래서 fall away. 그치? 이 RV는 where verb예요. 그치? 그래서 직장의 사건들이 fall away, 사라지게 만든다, 사라지게 시킨다라는 오형식 동사의 문장 구조를 갖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일단 우리 이 문장에서 this 동그라미 쳐보세요. 밑에 있는 this allows him 이런 거지. this. 선생님이 이제 독해할 때 설명했던 건데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우는 this는 이것 혹은 이런 어떤 명사 이렇게 지시 대명사 혹은 지시 형용사로 정리가 되지만 우리가 독해에 있어서의 this는 독해에서의 this는 이와 같은 혹은 이런 등의 문장의 순서를 순적으로 이끌어주는 형태의 글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문장 자체가 쭉 이어지는, 그래서 this 자체가 또 이 빈칸을 골라주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영어 이 수능 독해를 할 때 이 this와 같은 단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와 같은 행동이 allow him 그 글을 그치 to walk 걸어가게 만들어 놓는다. 그치? 뭘 통해서 through the front door to his family with more singles of purpose. 그치? 그래서 한 가지 목표에 더 그치? singles 집중하면서 우리가 singles of purpose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함이란 단어를 아마 아까 봤을 거예요. 한 가지 목표에 몰두하면서 그의 가족들에게 현관문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게 만든다. 이 목적이 뭐야 이게? 집에 가서 쉰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집에 가면 가족들하고 집중해야지 집에 가서까지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목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그의 가족들에게 현관문을 통해 다다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제 문장 자체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가족에 집중할 수 있게 일에서 멀어져라 이런 형태의 글을 쓰게 된다는 거죠. 또 그 다음 문장 보면 it supports the sentiment attributed to 이게 발음이 어려워. 라오쭈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노자예요. 노자. In work, do what we enjoy. In family life, be completely present. 여기서 또 it은 그거에 앞에 있는 this를 가리키는 거야. 뭐냐면 집에 가기 전에 그치 숨을 고르면서 직장의 일을 멀리 벌어내는 것 자체는 그치 어떤 sentiment, 그치 감정을 지지한다는 거지. 어떤 감정이냐면 노자가 attribute, 노자가 말한 것으로 기여되는, 여겨지는. 그래서 attribute는 뭐뭐라고 여기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노자가 말해진 것으로 여겨지는
이 감정을 지지한다는 거지. 뭐냐면 in work 직장에서는 what you enjoy 네가 즐기는 것을 하고 가족 생활에서는 be completely present 이 완전하게 이 가정 생활에 참석해라라는 형태로 글이 쓰였다는 거지. 그래서 가족과 직장을 분리해라라는 이 노자 사상까지도 나오게 됐던 글이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전체 글을 읽어보면 뭐예요? 직장 생활과 직장과 가족을 분리시켜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잖아. 그래서 보면은 주제를 우리가 도출해냈어. 가서 읽어보면 당연히 1번이 답이니까 1번부터 읽어보면 Let the work issue fall away. 그치? 이 일 직장에 대한 어떤 사건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라. 2번 볼까요? Makes plan for tomorrow's work. 그치? 완전 반대인 거잖아. 그치? 내일의 일을 계획해라. 와우. 완전 반대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to retrace the project not completed yet. 와우.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다시 또 추적해봐라. 그치? 완전 반대 얘기를 쓴 글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런 거야. 제목 읽을 수 있어. 이그세일이 숨을 쉬다는 뜻도 있고 깊이 한숨 쉬다는 뜻도 있어. 여러분들이 깊이 한숨 쉬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리트레이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칸하는 문제 그렇게 풀게 되면 사실 되게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 그 주제 하에서만 문장 선택지를 골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를 안 보고 있었구나. 선생님이 그 문제 정답들을 다 읽어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봤으니까 알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주제하고 직결된 형태의 선택지를 고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지문은 이제 33도 쉽고 아마 34가 독해적으로는 가장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33까지 읽고 잠깐 쉬었다 할지 이어서 할지는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빈칸에서 문제를 볼 때는 어찌됐든 전적으로 주제 문제를 잘 도출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형태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33번 교재는 24페이지입니다. Plants are genius chemistry. 보겠습니다. 식물은 천재적 화학자이다. 이제 의인화시키면서 뭔가 화학적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도출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They rely on their ability to manufacture chemical compounds for many single aspects of their survival. 우리가 문법 시간 했던 건데 여러분들 우리 영어를 읽을 때 항상 이 they 나오면 해석하는 1번이 뭐였지? 그들, 그치. 이걸 그들로 해석하면 지금과 같은 지문들에서 사실 한계들이 많이 봉착한다는 거지. 여기서 they는 누굴까요? 그치. 화학자들이 아니라 그치. 식물들을 가리키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they가 가리키는 개념 자체가 사람으로 한정되게 되면은 굉장히 해석 자체가 국한될 수 있다. 그래서 식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지. 그래서 식물들은 그치. 그들의 능력에 의존한데 어떤 능력이냐면 어떤 화학적 혼합물들을 manufacture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대.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한 every single aspect 모든 하나하나의 측면들을 위해서 이런 화학적 혼합물질을 만들어낸다. 물론 뒤에 읽으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왜 그런 거야? 얘네들은 이동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화학적 물질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서바이벌에 대한 방어책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글을 읽을 때 빈칸 해석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꾸 타겟팅 해야 되는 것이 나는 빈칸 해석 문제를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 자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자꾸 뽑아내게끔 연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를 할 때 이 주제가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가는 연습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문제 영어적으로 하면 중요한데 a plant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a plant 24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네, 그지? a plant 뭐냐면 영어적인 관점을 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지문 전체의 첫 번째 시작은 뭘로 했지? plants are, 그치? 전반적인 식물 자체에 대한 덩어리를 복수로 설명했어. 근데 갑자기 지문에서 a plant가 나와. 뭐냐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정해지지 않은 녀석을 지칭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a plant with juicy leaves, 그치? 어떤 즙이 많은 식물 잎을 갖고 있는 식물은 can't run away to avoid being eaten, 그치? 그래서 이 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달아날 수가 없다. 그치? 그다음 문장. It relies on its own chemical defenses to kill microbes, deter pests, and poison would-be predators.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it은 뭐겠어요? plant가 되겠지. 그래서 이 plant, 이 식물은 그 자신의 화학적 방어 체계에 의존한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microbes, 세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 pest, 해충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충들을 저지하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poison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would be predator, 그치? 잠재적. 여기서 would be는 잠재적이란 형용사예요. 잠재적 포식자들을 독살시키는 이 화학적 방어 체계에 의존한다라는 거지. 다시 한번 would be 하이픈으로 연결돼 있잖아. 이게 잠재적인 이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plants also need to reproduce.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 다시 뭐로 돌아왔어? plants로 돌아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관사를 이해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지. 뭐 얘기했지만 여기서 쓰이는 내용 중에서 이 자체가 a plant 라는 부정관사를 베이스로 하니까 이게 복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식물을 가리키는 거였으면 뭐가 됐을까? 그치, 이게 생기게 되겠지. 여기서 플랜츠로 쓰인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적인 식물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 이런 관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식물들은 그치 또한 번식을 해야만 한다. So they can't impress a potential mate with a fancy dance, a victory in horn combat, or a well-constructed nest like animals do. 그치? 그러니까 뭐래? 식물들은 뭐 동물이 하는 것처럼 멋진 춤을 춘다거나, 뭐 뿔대뿔 전투를 한다거나, 뭐 잘 지어진 지붕을 보여주는 그 nest, 둥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매력 발산할 수 없기 때문에 impress는 이제 감동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동물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ince plants need to attract pollinators to accomplish reproduction, they've evolved intoxication scents, sweet nectar, and pheromones that send signals that bees and butterflies can't resist. 그치? 자기네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얘네들의 어떤 화수분, 꽃가루들을 날라줄 매개체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래? 이 식물들은 이 pollinator는 꽃가루 매개자. 이 꽃가루 매개자들에게 attract, 매력을 발산할 필요가 있대. 뭐 하기 위해서?
accomplish reproduction, 그치? 그들의 번식을 accomplish, 달성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they는 plants가 되겠지. 이 식물들은 toxication, 취하게 하는 향기를 진화시켜 왔고, 또 sweet nectar, 그치? 어떤 그 달콤한 과즙을 또 발전시켜 왔고, 또 어떤 그 페로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로몬 있잖아요. 그 유인 그 향기, 이 페로몬을 진화시켜 왔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Dave evolved, 동그라미 쳐봅시다. Dave evolved, 그치? 이 현재 완료 시제 써져 있는 거잖아요. 이 식물들이 그치? 단순하게 진화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화시켜오고 있는 구조니까 have evolved 라는 걸 쓰인 구조가 되겠지. 그래서 현재 완료에 대한 시제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기, 과즙, 페로몬이 어떤 거냐면 send signals that bees and butterfly can resist. 그치? 꿀벌들과 그치? 나비들이 저항할 수 없는 사인을 보낼 수 있도록 그치? 신호를 보내는 그치? 페로몬과 향기와 가밀들을 진화시켜 왔다라는 거죠. When you consider that plants solve almost all of their problems by making chemicals and that there are nearly 400,000 species of plants on Earth, it's no wonder that the plant kingdom is a source for a dazzling array of useful substances. 그래서 이 글은 굉장히 순적으로 쭉 해당 내용들을 써왔고 마지막에 결론을 나타내는 내용이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that 이하를 고려할 때 that 이하가 뭔데? 이 식물들은 그치?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또 대신 이제 두 개 연결되는 거지. that plant와 that there are 두 번째 두 개의 대수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지구에 약 40만 종의 그 식물의 종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it is no wonder, 그치? 놀랍지도 않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that 이하는 당연하다라는 거지. 뭐냐면 that 이하가 뭐냐면 어떤 이 식물 왕국은, 그치? 어떤 유용한 물질들의 dazzling, 이 dazzling이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눈부신, 놀라운, 긍정적인 단어예요. 어떤 이 유용한 물질들의 눈부신 놀라운 array, 나열에 관한 원천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쓰는 지금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들의 어떤 그 source, 원천을 제공했던 것이 식물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 글 자체는 식물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 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되게 중요한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 친구도 얘기해줬지만 좋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멘트는 나머지가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답이다. 사실은 빈칸 현상은 그렇게 푸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빈칸 현상 문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랑 유사한 지문과 관련된,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dazzling과 array라는 문장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1, 3, 4, 5가 이글과 전혀 무관한 식물이 생존을 위해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긍정적인 측면과 무관한 내용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 함수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더 공격적이지만 정답률을 높이려면 여러분들 이 문장이 이런 내용이니까 이 문맥과 일치합니다 라는 형태의 접근으로 접근하면 안 돼.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글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을 가지고 1, 2, 3, 4, 5 중에서 그 주제랑 연결된 내용을 고르는, 러프해 보이지만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정리하면서 34번이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다소 오늘 더운 날씨와 같이 좀 지친 관계로 지금부터 한 7분 정도만 먼저 쉬었다가 8시에 다시 우리 마지막 독해 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시 잠깐 쉬었다 8시에 다시 볼게요. 진행하겠습니다. 했었고 여러 가지 좀 우리끼리는 선생님이 쓰는 워딩에 대해서 이해도랑 저항 이런 게 전혀 없거든. 이해도가 높고 저항이 없는데 영웅이나 아마 선생님이 하고 지금 문법을 막 따로 좀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니까 하다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따로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일단 이번 주에 선생님 찍어놓은 영상 특강을 주고 선생님이 문법 교재를 하나 줄 테니까 그거를 보면서 한번 맞춰가는 시간은 좀 가져야 될 것 같긴 해. 그래서 이게 어쨌든 9월 모고 준비반으로 바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들은 좀 있는 거를 좀 양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선생님 그래서 조금 평상시보다는 설명을 조금 더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아닌가? 오케이, 우리 마지막 34번. 여러분 34번 맞은 사람? 저 들렸어요. 저 들었어요. 34번 좀 어려웠죠? 네. 34번이 사실은 해당 시험에서도 난이도가 되게 높았었고 되게 좀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아까 이제 면담할 때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틀린 문제를 굉장히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 틀린 문제는 굉장히 우리한테 소중한 자산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지우개가 왜 이래? 물이 없어서. 지금 더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모의고사 본 거 갖고 이제 틀린 거에 대한 이따가 여러분들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출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고 아니면 안 되면 오늘 돌아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해야 될 텐데 어찌됐든 그렇게 틀린 문제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고 내가 어디서 이해를 못했는지에 대한 시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어요. 34번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야. 노력과 근면한 사람이 더 인정받는 거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그냥 타고난 능력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올림픽 예도 나오지만 올림픽에서는 항상 타고난 천재에 대한 재조명보다는 역경과 사건 사고를 극복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명하는 내용이잖아. 그럼 이 글이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였어? 선생님 지금 이 말한 걸 다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읽었잖아, 그렇지? 네. 그럼 이 글이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뭐예요? 사고난 것보다 약간. 그렇지, 노력한 사람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갖고 다시 정답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문제 다시 한번 펴봅시다. 우리 문제 가면 43페이지 한번 가서 볼게요. 아까 했던 문제 중에서 43페이지를 가서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4번 좀 가서 볼까요? Believe that overcoming hardship is not that important. 완전히 반대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이 글 자체가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래서 보면은 inflate the moral significance of effort and striving. 그렇지? 우리가 노력과 분투에 관련된 도덕적 중요성을 inflate, 확장시킨다, 부풀린다. 이런 뜻을 쓰이는 내용으로 귀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봅시다. 5번 질문 가서 볼게요. Often appreciate the rewards earned through a natural gift. 뭐라 했어? 타고난 재능을 통해서 확보된 보상을 감사히 여겨라.
이 글과 어때? 달라요. 반대인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고 보면 정답이 안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걸러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 이 34번 같은 지문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 2, 3, 4, 5도 길어. 다시 거기다 또 넣어야 돼. 5번을 또 그 문장을 읽어야 돼.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여러분들 한 최소 12분 정도에 걸렸던 것 같아. 문제 다 푸는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 3분 정도 걸렸다는 거거든. 그럼 되게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 저번에 했던 얘기지만 약 우리가 50분 동안 약 27문제 정도를 독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독해 듣기 시간에 몇 문제를 푸니까 한 23문제라고 하더라도 거의 2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OMR 카드 포함해서 전체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지. 그럼 지금처럼 3분이 넘어가면은 다른 쪽에서 시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시간을 확보하거나 이 문제를 빨리 풀거나 두 가지의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주제가 무언지를 도출해 놓은 상태에서 역으로 1, 2, 3, 4, 5를 푸는 연습. 이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이 빈칸 안성 문제 풀이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반성해 보세요. 혹시 1, 2, 3, 4, 5 중에서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답을 골랐다고 하는 사람들 선생님 가서 보진 않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해석해준 문제 중에서 세 지문을 선생님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그 중에 답을 골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아, 주제랑 조금 동떨어진 내용을 내가 골랐구나. 연습을 하면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갖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독해 실제 가면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첫 번째, the meritocratic emphasis on effort and hard work. Six to vindicate the idea that under the right condition, we are responsible for our success and thus capable of freedom.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과 hard work 뭐랄까 열심히라는 거, 근면성실, 이 근면에 관한 이 성과 능력주의의 강조는 그치 뭐를 찾냐면 그치 vindicate. 우리가 vindicate는 우리가 외울 단어는 아니고 우리가 주어진 단어인데 뭐뭐 정당성을 입증하다. 아이디어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시도한다. 어떤 정당성이냐면 대니한 거지. 같은 조건 하에서 우리가 we are responsible for our success. 우리의 성공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입증하려는 그 아이디어를 이제 입증하려고 시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effort와 hardwork이 더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렇죠? It also seeks to vindicate the faith that if the competition is truly fair, success will align with virtue. Those who work hard and play by the rules will earn the rewards they deserve.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승 당연히 이 위에 있는 the meritocratic emphasis on effort and hard work. 이 근면과 노력과 근면에 관련된 이 능력주의의 강조는 또한 여러분들 일단 also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같은 강조예요. 앞문장을 이해했다면 이 also 문장 대충 읽어도 돼? 아니면 꼼꼼히 읽어야 돼? 그치? 내가 앞에를 이해 못했어. 여러분들 이런 거야. 내가 어떤 지문이 이해 안 되면 그거는 어휘의 문제든 그 단어의 맥락을 놓쳤든 이해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첫 문장이 이해 안 되면 조금 더 쉬워 보이고 길어 보이는 이 also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이런 거야. 독해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안 되면 그 부분을 막 3번, 4번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번 안 보이는 선생님도 선생님 제출했던 논문들을 지금 가끔 찾아보잖아. 아직도 오타가 있어. 너무 막 놀라워. 내가 못 본 건 절대 못 봐. 그러니까 여러분 독해 안 되면 일단 거기에서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his나 also, moreover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다음 문장을 통해서 그 전체 맥락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 문장을 영작하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수능은 접근 태도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래? 또한 뭐를 입증하려고 한대? 또 faith, 어떤 신념을 믿음을 입증하려고 한다는 거지. 어떤 믿음이냐면 그 컴피티션이 진짜로 공정하다면 성공은 어떤 미덕과 나란히 한다. 어떤 미덕과 나란히 할 거라는 거죠. 그치? 그 미덕은 뭐냐면 hard and work hard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규칙에 의해서 그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받을 만한 가치를 보상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상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정당성 입증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아까 얘기했잖아. effort와 hardwork이 어떤 정당한 조건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치? 컴피티션이 공정하다면, 그치? 그 사람이 그 노력을 해서 얻은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는 개념을 설명한 거잖아.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락만 이해했으면 이거를 막 내신처럼 빡빡하게 수능 볼 때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완벽주의자라서 나는 모든 영어의 지문을 완벽하게 연습하겠어. 그건 너무 좋은 태도야. 근데 그거는 시험 현장에서 하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also라는 이런 키워드, 선생님은 그래서 다른 강사들과 다르게 이런 키워드를 강조해요. also, this, moreover, in addition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 어떤 결인지 알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문제가 뭐가 되냐면 We want to believe that success in sports and in life is something we earn, not something we inherit. 이게 핵심인 거지 사실은. 우리는 믿기를 원한다는 거지. 스포츠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은 뭐라는 거야? 우리가 확보해서 얻는 것이지 우리가 타고나서에서 얻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오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영어스럽게 좀 접근하려면 이 영어 원어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야. thing과 something. 근데 우리 말에는 사실 이거를 완벽하게 국어적으로 좀 번역이 어려운 경우들이 생겨.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런 것들, 더 좀 불특정한 것, 이렇게 국어적으로 좀 의역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국어적으로 완벽하게 이퀄라이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의역이 좀 필요한 영역이다. 여기도 something이 나왔고 우리 아까 31번에서도 seeing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보면 natural gift and the advantage they bring embarrass the meritocratic faith. 그치, 돼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그치, 여기서 they bring의 they는 타고난 재능들이 가져오는 이점들. 그래서 they는 natural gift예요. 여러분들 대명사는 선생님이 같이 공부했지만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수일치, 내용이 적절한 이 세 가지가 엔드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들 이 대이 뭔가요? 하냐고 했으면 아마 natural gift를 제끼고 그 앞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명사는 가능하면 근처의 것을 먼저 검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고난 재능들과 또 타고난 재능이 주는 그 이점들은 어떤 이런 능력주의의 신념을 embarrass, 당혹스럽게 난처하게 만든다. 그렇지? 그래서 뭐래? They cast doubt on the conviction that praises and rewards flow from effort alone.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또 they는 아까 나왔던 natural gift and the advantage they bring. 타고난 재능과
타고난 재능이 주는 이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cast doubt은 우리 아까 단어에서 봤겠지만 의구심을 제기하다. cast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던지다, 의구심을 제기하다 이렇게 쓰인 단어인 거지. 신념들의 의구심을 제기한다. 어떤 신념이냐면 칭찬과 보상이 그치 오직 그 노력으로부터 그치 flow 생긴다라는 이 신념에 의심을 던져준다는 거지. 그치 타고난 사람들을 사실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치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한국에서 10년 해도 미국에서 2년 살다 보면 이길 수가 없어. 그치 근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평가 잘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한국어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정당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in the face of this embarrassment, 그치? 이런 난처함에 직면하여, in the face of 뭐뭐에 직면하여 이런 뜻이지. 난처함에 직면하여 우리는 어떻게 한대? Inflate the moral significance of effort and striving, 그치? 우리는 노력과 striving, 애씀의 중요성을 inflate, 부풀린다. 여러분들 effort 뒤에 동그라미, and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striving이라는 단어를 모를 수 있어. 그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effort 모르는 사람 있을까? 아니요. 있을 수 있죠. 그치? 거의 없을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뭐라 했어? also도 마찬가지고 and는 and 이름이 뭐지? 등위 접속사. 얘는 뭐야? 같은 그 직급이 같아. 우리가 effort를 이해했어. 그럼 B를 몰라도 돼. 왜? 비슷한 결이 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 아, 스트라이킹 뭐지? 아, 이미 10초 갔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수능 현장에서는. 오케이. effort. 오케이. 노력. 스트라이킹 비슷한 결. 몰랐으면. 그거에 대한 significance. 도덕적 중요성을 inflate. 그치? 부풀리거나 확장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기초 단어를 모르면 안 돼요. 하지만 이런 기능어들, and, also 이런 기능어들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 푸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글을 쓸 때 이렇게 하지만 독자들이 혹시나 이해를 못할까봐 저자들은 이렇게 자꾸 내용을 확장해주는 성향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잘 감안해야 돼. 국어는 여러분들이 맥락상 충분히 이해를 잘 한단 말이야. 근데 영어만 오면은 내가 그 단어 모르면은 와 뭐지? 이게 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이런 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또 뭐 봐봐. 그다음 문장. this 동그라미 쳤어요. This can be seen, for example, in television coverage of the Olympics. 돼 있습니다. 여기서 this도 마찬가지야. 이와 같은 내용을 쭉 정리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글은 전적으로 물론 however나 but 같은 내용이 보이지 않지만 전적으로 순적으로 글을 이끌어가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 this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this에 대한 내용을 빈칸이었으니까 this를 통해서 이 빈칸에 대한 백업 근거를 찾으면 되는 거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서 어떤 올림픽에 관련된 보도의 내용에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그 올림픽 보도에 대한 내용은 which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So which focuses less on the feat the athletes perform than on heartbreaking stories of hardship and obstacles they have overcome and the struggles they have gone through to triumph over injury or a difficult childhood or political turmoil in their native land. 그 다음 우리가 문법적으로 좀 체크할 내용들이 좀 일부 있죠. 여러분들 일단 물론 단어 fit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돼. fit는 제주, natural gift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해내는 그 재주들에 대해서 덜 집중하고 뭐보다 on heartbreaking story 어떤
그 가슴 아프게 하는 스토리. 뭐에 대한 역경과 장애들. 어떤 장애냐면 여러분들 먼저 Fitch하고 The Athlete 사이에 가로치고 that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 perform의 목적어가 되는 게 더 Fitch. 그래서 목관대가 생략된 것이고 더 hardship and obstacles하고 they 사이에 that이라고 또 써놓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극복해온 또 목관대가 생략된 거지. 극복해온 역경과 장애들에 관한 가슴 아픈 스토리에 대한 것보다 운동선수가 perform, 수행해온 그 재주들에 대한 것들은 덜 집중한다. 덜 집중하는 보도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스토리냐면 The struggle they have gone through, the triumph over injury or a difficult childhood or political turmoil in their native land. 뭐냐면 또 struggle 하고 여러분들 they 사이에 that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through 뒤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보세요. 그 목관대에 쓰인 그치? 명사가 이 through 뒤에 온다는 거지. go through, 극복해내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치? injury, 부상. 그치? 그 다음에 어려운 유년 시절. 그 다음에 고향의 어떤 정치적인 혼란들을 극복하고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겪어왔던 그치? 투쟁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보다 운동선수들의 어떤 재능에 대한 것을 less, 더 적게 보도하는 coverage, 즉 텔레비전 커버리지에서 우리는 이 예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빈칸원성 네 문제를 지금 풀었지만 지금 정답률이 100%가 아닌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하는 관성이라는 게 정말 깨기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 봐봐. 제가 설명했지만 관성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흐름이잖아. 이거 너무 쉽잖아. 근데 이거를 멈추게 하려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빨개지게끔 때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냐면 빈칸원성 문제 선생님 이렇게 설명 목 터지게 하잖아. 9월 모고 가면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다 넣고 있는 학생을 선생님이 밖에서 볼 수 있어요. 목이 터지게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습관으로 돌아가 원래 문제 풀이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도 사실 블레이밍할 만한 짓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네 문제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풀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경험을 했고 지금 또 우리 잠깐 이어서 그 수특 연습 문제 몇 개를 갖고 한번 같이 또 진행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 내용을 더 쉽게 그러니까 러프하지만 거칠지만 쉽게 정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일부 학생은 2회 연속, 어떤 학생들은 첫 시간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실제 지문 독해도 해보고 문제풀이 방법도 연습해보면서 이 빈칸 완성 문제에 대한 우리가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우리 약간 쉬는 시간 좀 땡겼었으니까 원래 여기 쉬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잠깐 하기 전에 먼저 교재를 나눠주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3월 모고 관련된 변형 문제 요 숙제를 여러분들 써놨으니까 오늘 같이 독해했던 네 문제에 대한 변형은 다 풀어놓으시고 나머지 영어 공부를 더 하겠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추가적인 내용들을 풀어놔도 무방합니다. 여기 일단 숙제 문제 먼저 줬고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특 교재인데 여러분들 수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수특은 영어랑 영어 독해 연습이라는 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 이제 영어는 기본적인 유형과 소재라는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 모의고사 테스트 1, 2, 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져온 교재는 테스트 1, 2, 3 중에 첫 번째 1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14부터 14번, 그러니까 우리 페이지로는 46페이지, 45페이지부터네요. 45페이지, 14, 15, 16, 17 요 네 문제가 빈칸 완성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먼저 풀기 전에 앞단에 보면 선생님이 또 아주 친절하게 번호로 문제 또 단어장을 다 미리 앞에 또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부터 17까지 어휘를 먼저 한번 색칠을 하시고 모르는 거를 암기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 네 문제의 연습을 또 한 10분 혹은 12분을 주고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지금 한 5분 정도 14에서 17까지 어휘를 먼저 리뷰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시간 되면 문제 푸는 시간을 일부 드리고 다시 간단하게 해설 좀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형, 그러니까 어휘로 되어 있는 이 구, 절과 구 중에서 구 형태의 내용은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31번의 주제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자존심. 그치?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려면 그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해라 라는 뜻이긴 해요. 그렇게 주제를 포함해서 보면 당연히 정확하게 정답은 5번인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렇게 풀면 조금 위험 요소가 있었던 것이 이런 거지. 여러분들 에일리언 동그라미 쳐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아는 에일리언은 뭐예요? 외계. 그치, 외계인. 그 영화 에일리언이란 영화 있잖아. 여기서 근데 뭘로 쓰였어? Is alien to the ego. 이거는 뭐뭐에게 낯선 이런 뜻으로 쓰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 문장 자체에서는 결론을 이끌어가기 위한 주요 요소였고 협력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굉장히 낯선 일이다. 자아에게 있어서 낯선 일이다라는 개념을 썼던 거기 때문에 일단 이 글 자체를 읽을 때 나에게 있어서 협력이라는 것이 낯선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뒷문장 가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썼던 결국에는 주제 문제를 뽑아내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독해를 하고 그치? 개인이 어떤 업무적인 협업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는 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해한다면 1번 patience, 참을성, rationality, 그치? 이성적, independence, 독립성, competition, 경쟁, cooperation, 협력, 그치? 답이 될 만한 건 5번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얘기했지만 이 patience is alien to ego. 당연히 의미적으로 맞을 수 있죠. 그치? Rationality is alien to the ego. 다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넣어서 읽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주제를 선별 후에 그 주제하고 가장 연결된 정답을 고른 후에 협력이라는 것은 개인 자아에게는 조금 낯선 거리가 먼 것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오케이 주제랑 문맥이랑 다 맞네. 그래서 5번을 찍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일단 사고 과정을 겪을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그 수업 필기용이라는 글을 다시 펴가지고 여러분들 교재 독해 같이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31번 파트 가서 한번 우리 전체 우리 22페이지네요. 이 지문 같이 독해보면서 이 수능 고3 모의고사 수준의 지문 내용을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사실은 어휘가 고1, 2 수준보다 갑자기 좀 점프하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31에서 34 어휘를 보고 오라고 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런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last 같은 단어들은 아마 되게 생소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는 접속사를 이끄는 절입니다. 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last라는 게. 그래서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우리 교재 잠깐 소개를 하면 우리 처음 선생님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재는 기본적으로 수업 필기할 수 있게 공간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 가면 우리 워크북 형태 중에서 어법 선택형
그래서 우리가 지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 두 섹션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는 해당 문제에 관련된 어법 선택형까지 다 조금 공부해 놓은 것까지 숙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가서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unknowingly sabotage their own work when they withhold help or information from others or they try to undermine them lest they become more successful or get more credit than me.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쓴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다음에 이 사보타지 우리가 보통 이게 불어에서 온 단어인데 방해하다 우리가 태업 우리 노동법이나 사회문화 시간에는 이 사보티지 근로 방해 행위 태업 행위로 이제 우리가 쓰이는 내용들도 확인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명사랑 동사 형태가 같고 sabotage their own work 그래서 그들 자신의 일을 자기도 모르게 방해한다. 뭐 할 때? When they withhold는 우리가 억제하다, 보류하다 이런 뜻이지. 그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과 정보를 그치? 억제할 때, 정보를 받으려 하지 않을 때라는 거지. 그치? 그다음에 이 day에 연결된 동사가 try로 연결되는 거지. 또 try to undermine them.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undermine, 평판을 깎아내리다 라는 뜻이고 여기서 them은 others,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정보를 받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을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노력할 때 그들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네거티브 마인드가 더 자신의 어떤 명성이나 일을 깎아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lest 뭐예요? 아까 뭐뭐 하지 않도록, 그치? 그들이 become more successful, 그치? 그들이 더 성공하지 않도록, 혹은 나보다 더 많은 credit, 명성을 얻지 않도록, 그치? 않도록 그들을 깎아내리거나 그들로부터 도움과 정보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그치? 그들은 그들의 일을 자기도 모르게 방해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전제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바로 나오게 됩니다. Cooperation is alien to the ego, except when there is a secondary motive.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을 전제로 얘기하면, 그치? 이거 뭐 신규 들은 학생들 참고해서 들으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답이 뭐였었지? 답 중에 하나가 뭐였었죠? 나만 수업한 거야? 기억 안 나요. 세컨더리라는 답이 있었잖아요, 그치? 2차적인. 그래서 뭐냐면 선생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기출문제에 나온 어휘들은 이렇게 반복돼서 자꾸 쓰인다는 거지. 세컨더리, 부차적인, 2차적인. 그래서 그게 3월 모의고사에 본문에 있었고 6월 모의고사에서는 정답지로 나왔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은 반복돼서 쓰이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치? 부차적인 동기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그치? 이 협력이라는 것은 자아에게 낯설고 용납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에일리언을 낯선다는 것보다 더 격하게 서로 용납되지 않는 이라는 뜻까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 교재 다시 31번 앞에 돌아가서 보면 에일리언을 서로 용납되지 않는 이라는 뜻으로까지 써놓던 강력한 단어로 쓰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차적인 동기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치? the ego, 이 자아에게는 굉장히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The ego doesn't know that the more you include others, the more smoothly things flow and the more easily things come to you.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doesn't know, 알지 못한다, that 이하를.
이 that은 또 생략이 가능한 that이 되겠지? 목적의 that이니까요.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포함하면 할수록 또 어떤 things, 일들이 더 부드럽게 흘러가면 갈수록 또 things, 어떤 일들이 너에게 더 쉽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이 글 자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corporation 자체가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다는 저자의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거지. When you give little or no help to others or put obstacles in their path, the universe, in the form of people and circumstances, gives little or no help to you because you have cut yourself off from the whole.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give A to B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이제 뭐 문법까지 같이 했던 학생들은 기억하겠지만 give라는 사형식 동사가 삼형식으로 전환될 때 쓰는 전치사가 뭐라 그랬죠? 오늘 자꾸 이렇게 나 혼자 공부하는 느낌. 됐습니다. give가 give A to B A에게 B를 주다라는 사형식 동사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사형식 전환으로 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지? B to A. 그래서 to A가 to others의 to가 사형식 동사가 삼형식 동사로 전환된 문장 구조라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혹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때 않거나 그 다음에 혹은 put obstacles in their path 그들의 경로에 장애물들을 놓았을 때 그 우주 어떤 우주냐면 사람과 상황의 모습의 형태를 띈 그 우주는 너에게 거의 혹은 전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그 전체로부터 너 자신을 cut off 끌어냈기 때문에 단절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환경으로 모여져 있는 그 우주가 너에게 어떤 도움과 거의와 혹은 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결국엔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으로 쓰인 거지. 결국에는 협력해서 일해라는 뜻인데 협력하지 않으면 네가 협력하지 않으면 너에게 오는 것들이 다 단절될 거야 라는 형태의 조금 돌아서 쓴 철학적 내용이 좀 반영된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 문장 나왔어요. 항상 1교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1교시 더운 데 있다가 또 시원한 데 와서 졸리기도 하니까 세 문장만 더 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The ego's unconscious core feeling of not enough causes it to react to someone else's success as if that success has taken something away from me. 계속 from me 이 me를 큰 따옴표로 강조하고 있고 이 the ego가 me와 같은 개념인 거지. 그래서 굉장히 자아가 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not enough 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 무의식적인 이 자아의 핵심 감정은 국어도 선생님 좀 부드럽게 푼 거예요. 감정은 cause 야기한다. 뭘 야기해요? 여기서의 it은 이 이거의 무의식적 core feeling이라는 거지. 그 자아의 무의식적인 핵심 감정은 어떻게 하는데 react 반응하도록 야기해. 뭐에 반응하냐면 누군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반응하도록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뭐 하는 것처럼 마치 그 성공이 나라부터 뺏긴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도우면서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도와주면 얘만 성공할 것 같은 착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을 이제 이끌어냅니다. It doesn't know that your resentment of another person's success curtails their own chances of success. 그렇지? 여기서 it은 D 이거예요. 자아는 that 이하를 알지 못한다. 뭐래? 여기서 resentment는 분개란 뜻이지.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당신의 분노가, 그렇지? curtails는 우리 주어진 단어였죠? 줄이다라는 뜻입니다. 성공에 대한 너의 자신의 가능성을 줄인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지. 그렇지? 내가 남들 너 저 성공한 거 다 운빨이야. 저거 인정할 수 없어. 이런 거 자체가 나의 성공의 가능성을 더 줄어들게 만든다라는 거지. In order to attract success, you need to welcome it wherever you see it.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ttract은 뭐냐면 끌어들이다 이런 뜻이지. 네가 성공을 끌어들이려면, 즉 성공하려면 you need to welcome it. 그치?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환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네가 그것을 어디서 보든지 간에, 그치? 남들의 성공과 남들의 협업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혼자 독고다이 하지 말고 같이 협업해라 라는 그런 결론을 이끌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정답은 당연히 5번 corporation이라는 뜻이 된 거고, 여담이지만 선생님도 지금 실수를 했지만 되게 쓰지 말아야 될 약간의 외래어 같은 게 독고다이더라고. 여담이에요. 쉬는 시간 전에. 독고다이가 뭐냐면 예전에 일본이 그 가미가제 특공대, 자살 특공대 있잖아요. 그 자살 특공대가 그렇게 내가 혼자서 내 죽음을 불사르면서, 그치, 희생을 해서 이 세계 대전을 이끌었던 그 행태를 도코타이, 일본어로 불렀던 거더라고. 한국으로 와서 독고다이가 혼자 뭔가를 진행하는 되게 멋있는 느낌처럼 써졌지만 실제로는 전범 국가의 어떤 비이성적 행위였기 때문에 독고다이를 쓰지 말라라는 누가 어떤 아나운서가 했던 내용이 기억나요. 오케이,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31번까지 우리 빈칸 완성 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과 독해에 대한 내용 간단히 살펴봤는데 어휘도 좀 어려웠고 내용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뷰 꼭 하시기 바라고, 우리 잠깐 지금 7시 10분으로 보여지는데 10분 정도 쉬었다가 7시 20분 여러분들 엎어져 주무시거나 혹은 움직이면서 잠을 좀 깨거나 조금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